이번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내란 특검에 소환돼가지고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사 내용에 대해서 서명을 하지 않고 갔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본인은 이제 불법 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제 부인을 하고 있고 다만 특검에서 밝혀진 내용을 보면 계엄 선언 직후에 선포 직후에 굉장히 많은 통화를 했습니다. 일단 법무부 검찰과장, 뭐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교정본부장,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 그리고 다 통화를 하고 난 뒤에는 당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랑도 통화를 했다. 그래서 특검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게 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할지에 대해서 이제 검토해봐라 지시를 하고 그다음에 뭐 계엄령을 어긴 체포 대상자들이 있을 테니까 출국을 금지할 목적으로 출입국 본부 인원들 대기시켰다. 뭐 이런 의혹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교정본부에 전화를 한 거는 이제 뭐 수용자들 구치소에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이거를 확보해라. 이런 이제 지시를 한 혐의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민정수석과 통화했다는 건 내가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것을 보고한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은 민정수석이랑 통화한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김 수석에게 전화를 한 거는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빨리 열어달라고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말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구속될지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뭐 확실하다라고까지는 말을 못하겠지만 저는 가능성이 크다. 네. 계엄에 동조한 세력, 뭐 주요 직무 종사자, 뭐 최소한 부하 수행은 될 수 있는. 네. 왜냐면 그 교정본부장에게 전화한 건 자 계엄 됐고 원래 체포하라고 한 15명 네. 윤석열이 얘기한 그 명단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명단을 갖고 있다기보다도 체포할 대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 이제 계엄에 대해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면 거기서 또 무작정 체포해서 구치소에 넣을 사람이 많다라는 전제하에 네. 수용 인력이 얼마나 되냐. 이거는 이 불법 계엄에 계속 진행하는 거를 사실상 맞춰서 동의한 거잖아요. 네. 그거는 이상민 전 장관이 했던 단전단수랑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무슨 얘기는 나중에 계엄 해제가 언제 될지 개뻥이죠.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빨리 열라고 네. 할 전화했다. 개뻥이는 게 전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네. 아 나라 개판됐군 하고 이제 이래서 아예 떼고 있는 것. 네. 그것까지 이해를 해요. 그렇죠. 일단 대통령이 어쨌든 지시했고 그 앞에서 제일 맞는 건 이거 안 됩니다. 반대하고 막습니다. 사표 쓰고 뉴욕 감찰관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네. 근데 거기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중간지대로 하면 최소한 태업은 했어야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법무부 장관이면 방치하고 우리나라가 좀 그렇죠. 있고. 모 대륙의 이상한 국가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뭐 검사장까지 하고 법무부 장관까지 했으면 이건 아니다. 그러면은 일단 일은 안 하고 있는 게 맞죠. 네. 네? 그것도 뭐 죄가 될지 어찌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인간적으로는 이해를 하겠어요. 네. 대통령들도 가까운 사이인데 했는데 뭐 근데 거기에 동조해서 뭐 여기저기 전화하고. 교도소 비워놔라, 합수부에 파견할 검사 몇 명이 필요한지 알아봐라. 이거는 이 끔찍한 불법 계엄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네. 그 임무를 수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네. 근데 박성재, 박성태 네. 어떤 전혀. 어떤 관계인가요? 저는 사실 Q자 돌림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족보 돌림 사면 안 지셨네. 박 무슨 Q 많잖아요. 그리고 Q자 돌림 저희 족보. 네. 아무 관계도 아니라고. 혹시 아무 조상 때의 재산 다툼으로 인해서 아니. 그 원한으로 지금 구속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다툴 만한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좀 가문에. 근데 박성재 법무장 얼굴을 가만 보면 일단 저희 집안이랑 유전 형태가 좀 달라요. 그래요? 얼굴이 커요 여기는. 참고로 박성태 실장님은 진짜 얼굴 작아요. 정말로 작아요. 아, 얼굴 작다. 작아요. 인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러고 있어야 입도 되잖아요. 입도 작아요.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동조하고 적극적으로 네. 협력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성채 반장님이 쭉 어떠한 혐의를 받고 있는지 얘기를 다 해주셨잖아요. 네. 대통령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이런 지시를 한 것을 법무부 장관이라면 대통령님 이건 불법적인 비상 계엄입니다. 네. 이러한 지시를 저한테 하는 것도 이건 불법적인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안 하셔야 됩니다. 저 그냥 법무부 장관직 그만두겠습니다. 이게 맞지 않아요? 네, 그러게요. 법무부 장관이라면 그게 상식적인데. 법적인 문제를 먼저 따져봐야 되잖아요. 네. 그거 안 하고 그냥 무슨 머슴처럼 이렇게 시키는 거 다 하고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는 것 자체가 뭐
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아하.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도 그 사실들을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다른 국무위원들은 다 유임시켰는데 네. 박성재만 딱 해임시켜버렸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그거는 다 안 거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을 안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은 당연히 청구가 되고 네. 발부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두 분 다 보입니다. 구속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열리는 재판, 이거는 이제 내란 재판은 아니고 이제 다른 재판인데 거기에 이제 출석을 하겠다 밝혔고, 특검에서 생중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법원에서 생중계 오케이 하겠다 허락을 했고, 다만 이제 보석 신문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불허한다라고 해서 따로따로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뭐 어떤 모습일지 좀 궁금해요. 그동안 재판에도 안 나왔기 때문에 공개적인 장소에 나오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고, 좀 보석은 당연히 안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되면 안 되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을 것 같고 네. 일단 어떤 모습이냐. 아픈 모습일 것 같아요. 아픈 모습이다. 왜냐면 아프니까 보석해줘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재판에 출석해서라도 되게 힘이 없고 초췌하고 아픈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네. 지금 이제 구치소의 음식도 좀 거부를 하고 살도 좀 빼려고 하지 않을까. 기력이 없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네. 거기서 다 삼시세끼 먹으면 네. 기력 살쪄요? 없으려고 해도 기력이 있게 보여요. 그렇군요. 근데 좀 하루 이틀이라도 안 먹게 네. 되면은 기력이 없는 모습 보일 테니까 저는 상당히 좀 기가 죽고 기력도 없고 초췌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상당히 연기하고 노력하지 않을까. 목소리 같은 경우도 네. 되게 좀 힘없이 떠듬떠듬 얘기하는 모습을 취하지 않을까. 네. 뭐 휠체어 타고 마스크 쓰고 뭐 이럴 수도 있을까요? 그러진 않을 것 그렇게는 같은데요. 아니고. 예, 예. 네. 전 좀 다르게 생각해요. 네, 그래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니 그냥 여기 유튜브니까 윤석열이라고 할게요. 그래. 네. 편하게 하시죠. 윤석열은 그냥 그 전략적이라기보다도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변호사가 그런 조언을 했을 수도 있어요. 장 소장님처럼 아무래도 보석을 받으려면 이건 병보석이고 이래야 되니까 좀 수척한 게 좋습니다. 아 그럴까? 그래 알았어. 뭐 들어오는 거 좀 밥도 잘 안 먹고 사식도 좀 안 하고 네. 먹다가 하루 정도 그러다 배고프다 그냥 줘라. 나 그냥 얘기할게.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분이 이틀 굶는다는 것은 상상을 못할 일이에요. 네. 이분은 본능적이에요. 네. 동감. 본능으로 움직이는 사람. 본능으로 움직이는 분이어서 절대 전략적으로 안 하고 아마 재판장 가서 전 다 예상이 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 아니면 제가 그 내란 재판은 거기는 위헌 재판이니까 제가 안 간 거고 여기는 뭐 하면 된데 제가 뭐 몸도 안 좋고 뭐 그래서 아무튼 제가 보석 나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뭐 잘 이렇게 뻔히 할 거예요.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 이상이다. 이렇게 뻔뻔하고 염치 없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걸 또 볼 수 있다, 국민들이 그 네. 모습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그러니까 외환 혐의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뭐 특검 출석 조사에 이제 불응했는데 갑자기 주말에 구치소에 직접 방문 조사를 오면은 이거는 응하겠다 이런 뻥이에요. 얘기를 했다는데 뻥이에요? 뻥이에요? 이거는 이제 보석 심판에서 네. 제가 다 이제 앞으로 조사 잘 받을게요. 저 주말에도 받겠다고 저 얘기했어요. 보석 심판 전이라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그렇죠. 거구나. 이제 보석 기각이 되면은 네. 안 나가요? 지금 머리 아프니까 다음 주말에 그 다음 주말에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특검에서도 사실은 근데 공식적으로 자기가 그 요청을 받은 거는 없고 일단 9월 30일에 다시 출석해라 뭐 이렇게 요청을 하긴 네. 했다고 하는데 윤석열의 특성은 머리에서 뇌에서 생각하지 않아요. 네. 입에서 나온 대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나 그때 나갈게. 아니야 그때 오면 내가 받을게. 그냥 한 얘기예요. 그럼 또 지난번 이번 보석 불허되잖아요. 네. 안 받아요. 네. 두 분이 똑같이 전망을 하시네요. 그럴 것 같네요. 두 분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씨도 재판정에 선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제. 일단 들어와서 뭐 무직입니다 얘기하고 꽤 초췌한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섰는데 일단 근데 모든 공소 사실은 다 부인을 했어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예상되는 바죠. 네. 김건희 씨도 저는 출석할 거다. 이분은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출석은 열심히 하고 되게 이제 본인이 열심히 재판에 임하고 있다는 모습. 네. 그리고 좀 수척한 모습. 손도 포박된 것도 아닌데 이러고 들어갔잖아요. 네. 마치 포박된 것처럼. 근데 불쌍해 뭐 보이려고. 불쌍해 보이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그러면 혐의를 인정해야 되는데 네. 혐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반성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네. 형량에서는 양형 기준에는 반성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반성하는 혐의도 다 부인하고 있고 너무 네.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다. 감형의 효과는 없을 것이다. 아무리 네, 그래도. 근데 변호사를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한 전혀 동정의식도 없지만 네. 변호사를 바꿔야 돼요. 왜요? 영부인한테 충성만 했던 그 변호사들이 제대로 된 재판 전략을 짜겠냐고요. 그냥 김건희가 하자는 대로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죄가 있잖아요. 근데 계속 영부인으로 모셨던 최주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옆에서 죄가 있잖아요. 말을 못 하는 거죠. 죄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인정하시고 이런 얘기를 못 한다.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하니까 다른 분들이 그러더군요. 어차피 다른 사람 재판 맡아줄 사람이 없다, 변호사가. 네. 그렇게 누가 맡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김건희 씨를. 네. 그렇지. 서정욱 변호사도 나 이제 친윤이 아니에요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아, 손절하는 분들이 많으시구나. 진짜 참. 네. 돈 신고된 재산만 80억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돈 좀 써서 유능한 변호사를 쓰는 게 맞다. 저는 더 오래오래 죗값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냥 딱 논리만 따져놓고 보면 지금 그냥 변호사들이 영부인 대하듯이 대해서 네. 제대로 된 재판 전략을 짤 수가 없고 부인 아니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러지 뭐 네 인생 네가 알아. 사는 변호사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하지 않아요. 클라이언트가 아니다고 뻔히 긴데 네. 아니다고 우기면 그러세요. 네 인생 네 건데 뭐 네. 나는 수임료만 받으면 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제대로 된 좀 능력 있는 변호사들은 그런 걸 안 따지고 김건희 씨 당신 이렇게 하다 보면 20년 살아. 내가 지금 15년으로 줄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약간 달라질 수 있죠. 네. 근데 지금 변호사들은 그런 말을 그렇지 못하죠. 않다. 그런 전략을 쓰지 않는다. 그래봐야 뭐 15년, 20년이기 때문에 15년, 20년 굉장히 긴 기간이네요. 김건희 씨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그럴 줄 몰랐냐라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당신들 그렇게 윤석열 정권 시절에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네. 잘못됐다고 얘기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쫓아내기도 하고 대통령실에서 저 같은 사람은 막 억압을 하고 그런 후과를 다 당하는 거라고 보여져요.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갖고 자기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생각을 한 거죠. 과대망상증이었던 것 같아요. 네. 본인들이 또 이제 윤석열 다음에는 나 김건희가 대통령 될 것이다. 통일 대통령 얘기 본인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막대 먹은 짓들을 하지 않았느냐. 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업자득이다. 이런 그래서 모습 그냥 자체가. 좀 반성하고 벌 잘 받아라.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말의 동정심이나 불쌍한 감정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려요. 저 사람들이 권력을 가졌을 때 인간의 본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각종 제기된 의혹, 비판. 예를 들면은 대통령실에 있는 그 저희 후배들이 형님 제발 김건희 기억자도 얘기 좀 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 얘기를 그럴 저한테 정도로? 계속 해왔어요. 제발. 아하. 윤석열 비판해도 괜찮습니다. 네. 하지만 김건희 그 단어도 입에 올리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뭐 잘리고 막 그러는 거죠. 이제 막 이제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네. 김건희 씨가 마치 피해자인 양 다소곳한 표정으로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가서 재판장에서 인사도 꾸벅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오래전도 아니에요. 10개월 전만 해도 완전 달랐죠. 속으면 안 된다, 이 모습에. 그렇죠. 10개월 전만 해도 마포대교 와서 이랬잖아요. 그랬죠. 그게 작년 가을인가요? 작년 가을이에요. 그리고 지난해 11월 7일 날 1년도 안 됐잖아요. 윤석열의 기자회견. 정말 기고만장 자기 마음대로 네.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다 뭐 아니다 다 얘기했고 와이프에 대해서도 딱 제가 볼 때는 3년 동안 윤석열이 바른 말한 건 딱 그 한 줄 있어요. 뭐요? 와이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네. 아니 내가 봤는데 일어났는데 4시 새벽 4시인가 5시인가 이러는데 이 김건희 여사가 이게 잘 안 자고 계속 내 폰으로 뭘 쓰고 있더라고. 문자에 답을 다 일일이 보내고 그렇죠. 있더라. 그 다음 딱 한 3글자. 네. 미쳤냐? 자라. 그게 제일 사실에 부합하는 말이었어요. 그거 외에는 다 개뻥에 구라에 말도 안 되는 횡설수설이었고 네. 그거 하나가 본질을 말이었다. 꿰뚫는 말이었다. 그렇군요. 미쳤냐?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씨 다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제대로 뭐 재판 판결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얘기도 나왔는데 일단 최혜병 특검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 단위 쇼핑몰에서 추석 선물로 좋은 상품들을 소개합니다. 당일 수확해 살아서 싱싱하게 도착하는 완도 활 전복 선물 세트인데요. 특대 사이즈 주문하실 경우 서비스 한 마리를 더 넣어드립니다. 어디서도 만나기 힘든 가격으로 준비했습니다. 특대 1kg, 증정 한미 포함해서 총 12미 34,900원, 대 사이즈 1kg은 12미 29,800원 무료 배송입니다. 추석 선물로 좋은 28cm 내외의 초대형 부세조기와 부세굴비 선물 세트도 있습니다. 육즙이 팡팡 터지는 생선을 원하시면 조기를, 꾸덕한 감칠맛을 원하시면 굴비를 추천합니다. 크기는 초대형이지만 가격은 저렴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 단위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이런 공덕포차의 다양한 안주거리와 딱 어울리는 프리미엄 소주, 파주 소주는 명품 증류식 소주로 25도라는 높은 도수에도 맛은 부드럽고 달콤한 관량이 끝내줍니다. 특가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검색창에 파주 소주를 검색해 들어가시면 파주 25 3병 선물 세트가 33,000원 무료 배송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경로설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질책성 전환은 있었다. 근데 이제 핵심이 그거잖아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 이제 이게 핵심인데 그런 뜻으로는 이해 아니다. 절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거는 근데 무슨 왜 의미로 봐야 뺐어요? 돼요? 그러니까. 그럼 왜 뺐어 그럼? 그럼 지가 경로하고 난 다음에 판단한 거예요? 뺀 게 그건데. 그럼 자기가 판단해서 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처벌받아야 되겠네 그럼. 아하. 부당한 지시, 네. 뭐 업무방해, 직권남용. 그럼 이종섭이 처벌받아야 되겠네요.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되는 이제 짓입니다. 와서 경로를 인정했잖아요. 지난번에 이 최병 특검 관련돼서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7월 31일 날 대통령의 경로로부터 모든 게 시작됐다. 이게 우리도 이제 다 알게 됐고 사실 박정원 대령이 처음부터 주장한 게 그거였어요. 그날 대통령의 경로로서부터 모든 게 시작했다. 네. 본인의 사실은 박정원 대령이 그간 겪었던 고초도 거기서 시작된 거였죠. 그런데 주요 당사자인 이종섭 장관이 전혀 입을 다문 그런 거 없었다고 하다가 잊어서 이거 한 달 전인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화를 내긴 했다. 아니 경로가 뭐 데시벨 80부터는 경로고 그런 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그 화를 내서 좀 큰 소리로 얘기하고 질책, 강한 질책 이걸 다 경로로 표현한 건데 네. 계속 부인하다가 잊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다가 너무 좀 인정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거 빼란 얘기는 없었다. 제가 볼 때 원래 들어보면 군 쪽에 계신 분들 들어보면 이종섭 장관이 원래 국방부 장관 감이 아니다. 그래요? 네, 감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는 멘트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멘트들이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공수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이 뭐 국립외교원이나 외교부에 이제 취업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의혹과 관련해서 심 전 검찰총장의 집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자, 사실은 일단 이미 이거는 고용노동부에서는 이게 채용 절차가 법 위반이다 이렇게 뭐 얘기를 판단을 하기도 했었는데 요건 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이것도 밝혀져야 되는데 의심은 아주 많이 가죠. 네. 원래 딸이 자격이 안 되는데 졸업 예정자는 해당 자격이 없었는데 네. 딸이 사실상 된 다음에 조교 1차 뭐 이런 쪽이 된 다음에 자격 조건을 바꿔요. 그럼 졸업 예정자도 되는 걸로. 네. 그럼 이전에 했다가 공고만 봤을 때 나는 아직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도 불이익을 받게 된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맞춤형으로 뽑은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네. 근데 사실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한 더 많이 나쁜 죄들이 그냥 수두룩해요. 이거 말고 이미 예 그렇죠. 자녀 채용 의혹 말고도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었고 네. 그 다음에 사실은 명태균 씨 관련도 어느 정도 하는 듯 하다가 다시 흐지부지 이렇게 돼 있었고 더 제일 큰 거는 지휘원의 윤석열 석방지휘에 대해서 그렇죠. 즉시 항고를 하지 하지 않았죠. 않은 거. 네, 이것 맞습니다. 때문에 그게 사실 결정적이죠. 검찰과 사법조직까지 다 망가진 거예요. 네. 그럼 심우정이 그날 저는 당연히 그 주말에 있었잖아요. 당연히 이건 즉시 항고를 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지휘원 부장판사도 나중에 어쨌든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항고하면 내가 판단하긴 그러니 고법에서 판단해봐라. 네. 약간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은 돼요. 네. 그런데 심우정이 안 하면서 모든 게 다 이상해졌거든요. 본인도 사실 엄청 욕을 많이 먹은 거죠. 그렇죠.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는. 검찰과 법원의 신뢰를 다 떨어뜨린
가장 큰 한 명은 저는 심우정이다. 네. 네. 검찰 조직을 망쳤죠. 네. 윤석열과 함께. 그러니까 이분도 벌 받아야 될 것 같고 그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요건과 규정을 바꾼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범죄 행위라고 보여져요. 네. 심우정 자녀가 그 뭐라고 국립외교원에서 이렇게 요건까지 바꿔가면서 합격을 시켰는지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권력에 있는 자리인지 권력에 있는 자리긴 하죠. 근데 하지만 국가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조사해서 벌을 받아야 돼요. 네. 이거는. 저도 이제 아빠 찬스, 뭐 엄마 찬스 이런 얘기 진짜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박탈감을 느끼겠어요. 그 막 저 같은 이제 국회 근무할 때 네. 어떤 부탁을 많이 받냐면 국회에서 인턴을 한 달, 두 달 했다라는 게 취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된대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인턴 활동 증명서 같은 걸 좀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럼 와서 근무를 해라 일단. 그 당연한 거죠. 근무를 해가지고 네. 일하면은 그럼 발급해주겠다. 네.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턴으로 와서 활동하는 것도 특혜죠. 아무나 사실 못하잖아요. 그렇죠. 국회에 그럼요. 대해서.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쉽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부탁 들어와서. 네. 근무도 안 했는데 해달라? 확인서를 써달라. 그런 분들도 계셨고 그건 안 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인턴으로 좀 일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제가 뭐 전적으로 뭐 제가 거기서 인사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우리 방에서는. 네. 근데도 우리 후배들하고 같이 다 논의해가지고 후배들 얘기 듣고 그런 것들은 다 뭐 할 수 있는 사람은 시키고 아니면은 그냥 컷해버리고 그랬거든요. 네. 저도 유혹이 있었어요. 우리 애들이 방학 때 체험 활동할 때 네, 네. 국회에서 뭐 한 달, 두 달 인턴 증명서, 활동서 하면은 네. 대학 가는데 어느 정도 좀 어드밴티지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네. 근데도 그런 거는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그런 거 오, 하면 안 잘하셨네요. 돼요. 네. 그렇죠. 일을 안 했는데 그런 걸 해주면 안 그건 돼요. 범죄 행위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방에 부탁도 안 했어요. 제가 솔직히 부탁하면은 안 들어주겠어요. 그런데도 부탁 안 했어요, 그런 거. 네. 그게 그냥 공직자나 공무원들이 해야 될 자세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깨알 자랑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게 훌륭하게 느껴지는 그렇죠. 이 분위기. 그러니까. 그리고 검찰총장 정도 되면 네.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자 국립외교원의 외무부든 부탁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 누가 중간에 일을 했든 어쨌든. 네. 그러면 나중에 검찰총장인데 그쪽에 문제가 생길 때 거기서 부탁하면 입 닦아요? 그러게요.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뭔가 오히려 보상을 힘 있고, 해줘야 되니까. 그럼요. 그래서 힘 있고 이런 자리에 있는 분일수록 더.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나라 기브앤테이크거든요. 테이크만 하고 기부 안 하면 욕 뒤지게 먹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걸 하면 안 되죠. 아니 거기 뭐 솔직히 무슨 대단한 자리라고. 네. 대단한 자리긴 하죠. 근데 우리 딸도 갔으면 좋겠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네. 끝없는 아버지의 하소연이었습니다.